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 아침 시어머니께서 우리 며느리 손맛이 예전 같지 않네 하시는 그 한마디. 아니면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는 말.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한국 여성의 약 70%가 명절을 스트레스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시댁 음식 준비라고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갈등 정말 음식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수천 년간 한국 가정을 괴롭혀온 이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도 함께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달랑- 문제의 본질 음식이 아니라 권력이다. 명절 음식을 둘러싼 고부 갈등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 맛이나 조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전통 한국 사회에서 부엌은 단순한 요리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여성의 영역이자 동시에 가정 내 권력이 작동하는 핵심 공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을 통제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확립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시집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가요? 바로 시댁의 음식 만드는 방법이죠. 간장찌개는 어떻게 끓이고 김치는 어떻게 담그고 명절 전은 어떤 순서로 부치는지. 이 모든 게 단순한 요리 레시피가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인문의식이에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신도 젊은 시절 시어머니로부터 배웠고 수십 년간 그 방식을 지켜왔습니다. 명절마다 온 가족의 음식을 책임지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왔죠.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들어와서 다른 방식으로 음식을 만든다. 이건 단순히 조리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가치관과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며느리 입장도 들어봅시다. 현대 여성들은 자신만의 커리어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정에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음식을 해왔고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댁에 가면 갑자기 모든 게 부정당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집 방식은 이래. 내가 만든 건 맛이 없어라는 말들. 이건 단순한 피드백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음식은 그저 매개체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세대 간 권력 이동, 가치관의 충돌, 그리고 서로 다른 정체성의 충돌입니다. 실제로 가족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고부 갈등의 본질은 경계선 문제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를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 안에 두고 싶어하고 며느리는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죠. 명절 음식은 이 경계선 전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전장인 셈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명절 음식 준비에는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장보기, 재료 손질하기, 요리하기, 설거지하기. 평균적으로 명절 하루 음식 준비에 5시간에서 8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노동을 누가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 어떻게 하느냐를 지시하는 것. 바로 여기에 권력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건 단순히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이 집안에서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행위예요. 반대로 며느리가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단순한 요리 선호가 아닙니다. 그건 저도 독립적인 성인이고 제 선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라는 선언이죠. 그래서 명절만 되면 부엌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양념을 이렇게 넣어야 돼, 저는 이 정도 두께로 부쳐야 해 하는 기술적인 얘기 같지만 속내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 갈등의 중심에 있어야 할 남성들, 즉 아들들이 대부분 무관심하거나 회피한다는 겁니다.
여자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엄마 말 좀 들어줘.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나 같은 반응들. 이게 오히려 갈등을 더 키웁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은 단순히 두 여성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구조와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명절 음식을 둘러싼 고부 갈등의 본질은 이겁니다. 전통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력 영역이었던 부엌을 둘러싼 권력 투쟁.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가진 가치관과 정체성의 충돌. 음식은 그저 이 모든 게 표출되는 상징일 뿐입니다. 2달랑- 세대별 관점의 차이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어머니 세대와 며느리 세대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먼저 시어머니 세대를 이해해 봅시다. 대부분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자란 시대는 어땠을까요? 한국 전쟁 직후의 가난, 급격한 산업화 그리고 매우 강력한 유교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여성들에게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고 시집 가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집을 떠나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을 모시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특히 음식을 잘 해내는 것이 며느리로서의 핵심 덕목이었죠. 이분들도 젊은 시절 똑같이 고생했습니다. 까다로운 시어머니 밑에서 눈치 보고 새벽같이 일어나 식사 준비하고 명절이면 온갖 음식을 다 만들어야 했어요. 그러면서도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지, 나도 다 이렇게 했으니까라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자신도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마침내 그 고생의 대가를 받을 차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며느리도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마음. 이건 결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배우고 살아온 방식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 시어머니 세대에게 음식 만들기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것,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는 것. 이게 자신의 존재 가치이자 가족 내에서 인정받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거나 이번엔 다르게 해볼게요 라고 말하면 시어머니는 그걸 단순한 제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건 마치 어머니의 음식은 필요 없어요. 어머니의 방식은 구식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자신의 수십 년 노력과 정성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 반면 며느리 세대는 어떨까요? 1980년대, 1990년 대생들이죠. 이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이 세대는 교육을 많이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독립적입니다. 결혼 전에 자신의 커리어를 쌓았고 결혼 후에도 대부분 맞벌이를 합니다. 이들에게 결혼은 집안 간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개인의 결합이에요. 이 세대 여성들은 성평등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여자라서 무조건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집안일은 부부가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고 특히 시댁 일을 며느리만 해야 한다는 건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명절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자들만 부엌에 들어가야 하죠? 남편과 시댁 남자 형제들은 왜 안 도와주나요? 꼭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세대입니다. 또한 이 세대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죠. 그래서 명절 음식은 반조리 제품을 사면 되지 않나요? 다 같이 외식하면 안 되나요? 간소화할 수 있는 건 간소화하면 어떨까요? 같은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세대에게 이런 제안은 충격적입니다. 정성이 없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우리 집 전통을 무시한다고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핵심적인 가치관 충돌이 발생합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과정과 정성을 중시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직접 손으로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사랑이고 정성이라고 배웠어요. 반면 며느리 세대는 결과와 효율을 중시합니다. 맛있으면 되지, 꼭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야 하나, 시간을 아껴서 가족과 더 많이 대화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죠. 또 하나의 큰 차이는 희생에 대한 관점입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특히 여성 어머니 며느리로서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서 며느리가 저도 피곤해요, 저도 쉬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세대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셀프 케어이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에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런 세대 차이는 명절 음식뿐 아니라 육아, 생활 방식, 가치관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 음식 준비는 이 모든 차이가 가장 집약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에요.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방식이 옳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며느리는 꼰대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나름의 이유와 경험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배우고 살아온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며느리도 자신이 배우고 믿는 가치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겁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됩니다. 3달랑- 갈등이 만드는 실제 피해 우리가 있는 것들. 이론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봅시다. 명절 음식을 둘러싼 고부 갈등이 실제로 가족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말이죠. 첫 번째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당연히 당사자들입니다. 며느리들은 명절 증후군으로 고통받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인정되는 현상이에요. 명절 전후로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급증합니다.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통계를 보면 명절 직후 일주일간 여성 환자가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요. 생각해 보세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서 명절 당일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하고 그 와중에 간섭과 잔소리를 들어야 하고 명절이 끝나면 탈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1년에 몇 번씩 반복되면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들도 피해자입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며느리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내 정성을 몰라준다는 서운함과 배신감. 나이 들어 자식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오히려 갈등만 생기니까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낍니다. 더 슬픈 건 원래는 서로 잘 지낼 수도 있었던 사이인데 명절만 되면 멀어진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게 지내다가도 명절 한번 겪고 나면 한동안 연락도 안 하게 되고 관계가 점점 냉랭해집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바로 아들이자 남편인 남성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자들은 편하게 있기만 하면서 무슨 피해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서 눈치 보고 양쪽 다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하고 어느 쪽도 제대로 만족시킬 수 없어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엄마 말도 맞는 것 같고 아내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이 계속되면 정신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부부 관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명절 직후 부부 상담이나 이혼 상담이 급증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당신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당신 엄마 편만 들었다 같은 갈등이 쌓이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싸우는 모습, 긴장된 분위기,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우는 모습. 이런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명절을 즐거운 가족 모임이 아니라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날로 기억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환경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목격하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특히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죄책감까지 느낄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아이들이 이런 패턴을 학습한다는 겁니다. 시댁 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결혼하면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고 이게 나중에 그 아이들의 결혼관이나 가족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가족 갈등 상담, 심지어 이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게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유능한 여성 인력들이 명절 전후로 컨디션 난조를 겪거나 심지어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개인의 손실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실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는 명절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명절은 원래 무엇을 위한 날이었을까요? 가족이 모여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조상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스트레스, 갈등, 피로의 날로 기억합니다.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음식 준비에 집착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대화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안부를 나누고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고. 이런 것들이 명절의 진짜 의미인데 부엌에서 하루 종일 보내다 보면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결국 소통의 부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서운함과 외로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며느리는 자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남편들은 아예 대화 자체를 회피하고요. 결과적으로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시어머니도 불행하고 며느리도 불행하고 남편도 불행하고 아이들도 불행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결과인데 매년 반복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4단락- 실질적 해결 방안,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론이 아니라 당장 다음 명절부터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 대화의 시작. 솔직하되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어려운 게 대화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화 한 번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어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명절 준비를 하면서 제 체력이 많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방식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저도 배우고 싶지만 한 번에 다 하려니 제가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함께 좀 더 편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과 상황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얘야, 내가 요즘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느라 힘들지? 사실 엄마도 나이가 드니까 예전만큼 체력이 안 되더라. 우리 이번 명절은 좀 간단하게 준비해 볼까? 내 의견도 들어보고 싶구나. 이런 대화의 시작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풀립니다. 사실 서로 원하는 게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시어머니도 힘들고 며느리도 힘들고 둘 다 편하게 명절을 보내고 싶은 건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두 번째 해결책, 역할 분담과 협력 시스템. 명절 음식 준비를 꼭 여성들만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에 가족 회의를 합니다. 아들, 남편, 딸들, 며느리들 모두 모여서요.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장보기, 재료 손질, 요리, 설거지, 청소 등등. 그 다음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배정합니다. 아들들은 장보기와 무거운 짐 나르기, 설거지를 담당할 수 있어요. 딸들과 며느리들은 요리를 나눠서 하고요. 심지어 손주들도 나이에 맞게 간단한 일을 돕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투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뭘 하는지 모두가 알 수 있게요. 그러면 나만 일한다는 억울함도 줄어들고 서로 고마워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이런 방식을 도입했어요. 명절 음식을 각 가정에서 한두 가지씩 분담해서 가져오는 거죠. 큰 며느리 집에서는 전을 준비하고 작은 며느리 집에서는
나물을 준비하고 딸이 있으면 딸네 집에서 고기 요리를 준비하고 시댁에서는 밥과 국 정도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사람에게 모든 부담이 집중되지 않아요. 그리고 각자가 잘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퀄리티도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명절 당일에 부엌에서 하루 종일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 진짜 가족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 해결책 전통의 재해석과 간소화. 꼭 20가지 음식을 만들어야 할까요? 꼭 새벽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전통은 지키되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10가지 나물을 다 준비했다면 이제는 대표적인 5가지만 준비하는 거죠. 전도 5가지가 아니라 2-3가지만. 이렇게 해도 충분히 풍성한 상을 차릴 수 있어요. 또는 일부 음식은 구매를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은 품질 좋은 반조리 제품들이 많습니다. 전부를 사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손이 많이 가는 1-2가지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직접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훌륭한 절충안입니다.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조상님께 정성을 보이는 게 목적이라면 그 정성은 꼭 20가지 음식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함께 모여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게 더 큰 정성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가정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차례상은 간소하게 차리되 그 대신 가족들이 다 같이 조상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지, 할머니는 저런 걸 좋아하셨어 하면서 추억을 공유하는 거죠. 이게 더 의미 있는 제사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해결책 남성들의 적극적 참여와 중재. 아들이자 남편인 남성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 이상 방관자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들은 자기 어머니와 먼저 대화해야 합니다. 엄마, 아내가 요즘 일도 하고 육아도 하면서 너무 힘들어 보여요. 명절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좀 더 편하게 지낼 방법을 찾아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먼저 말하면 어머니도 며느리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직접 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적극적으로 일을 도우면 시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남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장보기, 설거지, 청소는 기본이고요.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를 잘하는 시대잖아요. 한두 가지 요리는 직접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힘들다는 거 알아?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할게. 우리 함께 엄마한테 말씀드려 보자라는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5번째 해결책 새로운 전통 만들기. 기존의 전통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은 이렇게 합니다. 명절 당일은 간단하게 보내고 대신 명절 다음 날에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갑니다. 그날을 우리 가족의 날로 정하는 거죠. 또 어떤 가정은 명절 음식 준비를 함께하는 이벤트로 만듭니다. 전 부치기를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레시피를 알려주고 엄마 아빠가 함께 만들고 아이들도 구경하면서 배우고. 이렇게 하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겁니다. 다른 집은 어떻게 하든 우리 가족이 행복한 방식으로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5달랑- 마무리 명절의 진짜 의미를 되찾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는 오늘 명절 음식을 둘러싼 고부 갈등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은 음식이 아니라 권력, 가치관, 세대 차이였어요. 그리고 이 갈등이 개인과 가족, 심지어 사회 전체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해결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대화, 협력, 재해석, 그리고 새로운 전통 만들기.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명절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려고 만든 날이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행복하라고 만든 날입니다. 만약 현재의 방식이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건 바꿔야 합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족의 행복과 건강입니다. 조상님들도 후손들이 불행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용기를 내보세요.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남편이든 먼저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 좀 더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방법을 찾아볼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이 조금 모자라도 상차림이 예전만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들이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명절 음식을 간소화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명절을 정말 즐거운 날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절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세요.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모두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짜 화합이 시작됩니다. 명절이 다시 즐거운 날이 되기를, 가족이 진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행복한 명절 문화를 만들어가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